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 위에서 놀다가 급등 현상. 1차 목표 주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9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칩셋 미디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다셔도 좋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요것도 화면을 바로 보시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자율주행, 인텔의 자율주행 사업부문 모빌아이가 내년 중반 상장 계획.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어디가 끊었냐면 애플. 2025년이 되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된 칩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 스마트폰의 어떤 CPU 역할을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PC에는 또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죠. 자율주행차에 이 CPU 역할을 하는 칩이 자율주행 칩이고, 스마트폰에 이 CPU 역할을 하는 칩이 이 AP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AR, VR 헤드셋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제품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200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 유지했다. 같은 경우에 모빌아이의 상장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누가? 인텔이. 그래서 기업 가치 한 $500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비안도 그렇고 새로운 신기술 업체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후한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빌아이의 장점이 뭐냐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속도 제한,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미래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을 갖췄다. 그래서 아다스 분야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현대모비스보다 좀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3억 2,600만 달러, 3천억 달러.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억 정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연 1조 원 정도 매출이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가치를 500억 달러, 59조 원 정도. 연 매출이 1조에서 1.5조 정도인데 500억 달러 정도, 59조 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애플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모빌아이까지, 인텔까지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에 관한 모멘텀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3년 3월 설립된 칩셋 미디어,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인데, 이 회사가 칩셋 미디어는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인텔 관련주죠. 인텔 관련주. 앞으로 인텔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련주는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자율주행 아다스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모빌아이처럼 돈을 버는 회사는 현재까지 그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요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몰캡 중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가 있죠. 그러나 모빌아이처럼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는 회사는 그 정도 봐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관련주라 봐야 되겠죠. 관련주. 그 주가 앞으로 뭐 우상향할지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아마 2022년도 테마는 또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드네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뭐 이런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니캐스트, 칩셋 미디어,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뭐 주가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단기 급등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달 이후에 주가가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82만원대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현재 90만원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이것도 박스권, 소위 말하는 횡보 박스권. 9월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10월달부터는 82만원과 90만원 사이 박스권. 지지 82만원 지지, 90만원 저항, 82만원 지지, 90만원 저항 하다가 이제 82만원권으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나서 21선 살짝 이탈했지만 지지받고 다시 올리고, 이탈했지만 지지받고 올리고, 21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또 90만원 박스권 상단을 전일 돌파를 하고 오늘 90만원대 지지력을 보이는 상황. 감 오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상승.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그리고 난 후에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 위에서 놀다가 급등 현상. 딱 그런 패턴이죠. 자, 요거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내년 항암제 파이프라인 다시 주목해야. 유안타증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코로나에서 뭘로 간다고요? 임상 파이프라인, 면역 항암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면역 항암제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예정이 돼 있죠. 작년에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그렇게 주목받는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를 제외를 하고는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올 연초부터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슈가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에는 또 바이오가 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년 유망 섹터를 어찌 보면 IT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자율주행, 바이오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은 원자력 정도. 2차 전지는 좀 아리까리해요, 솔직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안 받으니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히든 종목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 해서 새롭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주목 가능성, CDMO, 뭐 CDMO 관련주로 보면 되겠네요. 관련주로 보면 됐고 90만원 돌파가 됐고 1차 목표 주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